결혼을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둘 중 하나라면 안 하는 게 좋지롱, 하고 후회하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면 절대 안 함. 조언을 얻고자 사연 보냅니다 라고. 빨리 잘라. 너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유진 언니 혹시 사연 들으셨으면 첨언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소름. 대박. 그것 때문이라고요? 이거 봐,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는다. 너무 무섭다. 지금 누가 누굴 상담해 주는 거죠? 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마는 거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좀 능숙하게 시작해봤어요. 하나도 안 서두른 척. 오늘 당연히 술방입니다. 근데 술을 사실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돼요. 오늘은 왜냐면 연애 상담소기 때문에 일단 따보겠습니다. 술을 따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소주는 냉장고에 얘가 남아있더라고요. 자, 얘로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 사실 이제 소맥은 뭐 거의 이제 안 보고도 양을 가늠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신문선 넘네. 짠하겠습니다. 짠. 소맥은 왜 이렇게 마실 때마다 시원할까요?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선너미 여러분들과 연애상담소를 하려고 사연을 미리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가지고 연애상담소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결혼, 이혼, 재혼 전부 상담해드립니다. 그치, 나는 가능하지. 아니, 재혼은 아직 안 되지. 재혼은 아직 상담 좀 불가능.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공통된 질문들이 있거든요. 결혼을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둘 중 하나라면 안 하는 게 좋지롱, 하고 후회하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면 절대 안 함. 네,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 어쨌든 해봤고 또 이제 돌아와도 봤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혼은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좀 강압적이지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랐던 거지. 결혼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그때도 몰랐죠. 그때도 맞는다고 생각했지. 그랬다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내가 별로 맞지 않았던 사람이구나를 깨달은 거죠. 제가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도 제가 들었던 답변은 그거예요. 결혼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가, 일단은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결혼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반드시 오랜 기간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근데 이거 해봐야 아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얘기인데, 절대로 쫓기거나 무리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입니다. 쫓겨서, 나이에 쫓겨서, 특히 뭔가 무리해서 이렇게는 거의 결과가 좋지 않다. 주식 하냐 안 하냐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주식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경제관념 같은 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절대로 지금 내 삶의 또 다른 도피처로 결혼을 선택하지는 말아라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가 좀 적당치 않아서 또 다른 출구나 도피처로 생각해서 결혼하는 거는 좀, 그죠? 다 공감되죠? 그래서 이 기준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연이 왔어요. 그래서 사연을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여러 개 하면은 또 너무 사연만 하게 될까봐 사연을 하나만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나오시는 방송을 즐겨보면서 기회가 된다면 송문서님의 연애상담소를 꼭 해보고 싶은 팬입니다. 이번 기회에 용기 내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31살, 서울에 사는 남자고요. 31살 남자분. 제가 관심 있는 이성 친구는 5년 전 회사에서 만나 1년 6개월 정도 같이 업무를 했습니다. 나이는 동갑이고요. 같이 업무를 하는 동안 따로 만난 적은 없고요. 몇 년 동안 가끔 안부 연락만 하는 사이였고, 그 사이 그 친구도 직장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문득 연락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혼자 여행도 할 겸 그 친구 얼굴도 볼 겸 그 친구 고향에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올 4월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3, 4년 만에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나 그동안의 근황 얘기를 하고 같이 시내 구경도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 부분과 연애, 결혼, 삶의 가치관, 음식 성향까지 서로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인생 네컷도 찍었고요. 인생 네컷은 요즘에 이제 필수 코스라고 하죠. 그 친구는 오늘이 소개팅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 입장에서 너 같은 남자친구 만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야, 여기가 서울에서 생각보다 가깝다? 귀엽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좋은 사인 아닌가요? 맥주도 한잔 하면서 계속 얘기를 나눴고 막차 시간이 돼서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 친구가 숙소까지 바래다 주고 싶다고 해서 막차를 타고 숙소 근처까지 와서 같이 조금 걷다가 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분위기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플러팅이죠. 저는 이후에 잘 들어갔는지 인사 겸 카톡을 했고 그 친구는 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며 오늘 즐거웠다고 하며 조심히 서울로 올라가라는 인사로 연락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도 그 친구가 계속 생각나서 연락을 한 번씩 했고 통화를 자주 했습니다. 짧으면 20분, 길면 1시간, 2시간 정도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용기를 내어 또 만나자고 했는데 그 친구가 중요한 시험과 일정들이 있어 만나기가 어렵다고 여름 휴가 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카톡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계속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그 친구가 한 번씩 음악 추천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카톡을 이어가고 싶어도 답변이 늦게 오거나 답장 없이 반응을 이모티콘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웃음이나 하트 같은 거. 뭐지? 약간 불길해지는데? 그렇게 가끔 통화를 하며 지내다가 여름휴가 일정을 잡아 이전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 친구의 고향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때는 같이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부모님께 좋은 사람 인사시켜드린다고 말했다며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래? 라며 장난도 치더라고요. 서로 음식 성향이 맞아 좋아하는 저녁도 함께 먹었는데요. 그 친구는 남자친구와 음식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가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영화를 보고 가볍게 술을 한잔 했는데 그 친구가 부모님과 카톡을 한다면서 같이 사진을 찍은 걸 부모님께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만나면 좋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를 이어가던 중 그 친구가 자기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적극적인 타입이라면서 먼저 만나자고 용기를 낸다고도 말하고 또 작년에 만날 뻔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도 하며 지금은 연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소개팅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하는지 물어보기도 했고요. 친구로서 선을 긋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론 같이 걸으면서 살짝의 손터치도 있었는데 떨리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에게 가을에 서울 가게 되면 연락할게. 조심히 올라가 라는 말을 했고 서로 각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요. 현재 지속적인 연락은 없습니다. 긴가민가 하면 썸이 아니고 확신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게 고백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너무 작은 거에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 놓치기 싫은 마음과 용기를 내고 싶은데 관계가 썸으로 이어진다거나 깊어지는 느낌은 없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송문서님께서 보셨을 때 이성 친구가 저에게 작은 호감이라도 없을지 관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을 얻고자 사연 보냅니다. 라고 사연 빨리 잘라. 너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런 사연이 올 때마다 사연을 되게 여러 번 읽어요. 저도 처음에 딱 읽자마자는 한 번 읽었을 때는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사연이 2번, 3번, 4번 곱씹잖아요. 그러면은 달라진다? 제가 이 사연자분께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여자분은 어장을 관리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호감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진짜 관심이 없는 데다가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돈도 투자하지 않고요. 근데 뭔가 이제 그때 한번 만나고 서울 왔다가 그 뭔가 그 시간 속에서 그동안에 연락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결정타가 없었던 거지. 가능성이 0이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신유진 언니 슈퍼챗 감사합니다. 유진 언니
유진 언니 혹시 사연 들으셨으면 조언 좀 해주세요. 왜냐면은 유진 언니 항상 되게 그 번뜩이는 새로운 시각 이런 거 갖고 계시거든요. 여자는 남자를 결혼 상대로까지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남자가 선긋기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 남자 뭐지? 그렇다고 여자한테 더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언니 사연 제대로 안 읽으신 거 아니에요? 남자가 비혼주의자인 거를 미리 눈치 안 줬는데? 아, 소름! 유진 언니가 비혼주의자라는 거 넌지시 얘기했던 거 있었는데 맞아요. 되게 지나가듯이 읽었는데 그 앞에 둘이 뭐 서로 비혼주의자고 이런 얘기 대박. 그것 때문이라고요? 이거 봐,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는다. 너무 무섭다. 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남자는 사소하게 여긴 그런 단서들에서 여자가 뭔가 이렇게 된 건가? 그 생각 못했네. 신유진 언니가 남자 사연자님 저에게 DM 주세요라고 보내십시오. 또 이쪽에 가면 완전 새로운 솔루션 나옵니다. 저는 우리 사연자분께는 나라면 무조건 한번 대시해본다. 그리고 이거보다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을 또 놓치지 않아. 이미 늦었어 사실. 처음에 고향 갔을 때 그 숙소 앞에 막 택시 타고 와서 같이 데려다주고 막 걷고 이랬을 때 그때 약간 뭔가 하거나 아니면 서울 돌아오자마자 했었어야 돼요. 좀 늦었는데 지금 놓치면 진짜 못해요. 지금 누가 누굴 상담해주는 거죠? 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마는 거지.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우리는 아쉽지만 막잔 하면서 선너미 여러분들 안녕. 짠. 감사합니다.